아마 컴퓨터 쓰시는 분들이라면 71번쯤은 다 써보셨을 텐데요. 정말 유명하고 또 믿을 수 있는 파일 압축 프로그램이죠. 그런데 만약에요, 이 프로그램으로 그냥 압축 파일 하나 푸는 그 간단한 일이 여러분의 PC를 엄청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? 네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우리가 매일같이 아무 생각 없이 쓰는 프로그램이 과연 정말로 안전할까? 지금부터 그 숨겨진 위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일상적인 도구 속 위험.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쓰던 유틸리티에서 발견된 치명적인 결함에 대한 건데요. 네, 맞습니다. 문제는 바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이 소프트웨어에서 발견된 아주 심각한 취약점에서 시작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세븐칩에서 아주 치명적인 취약점 두 개가 발견됐는데 이게 원격 코드 실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? 쉽게 말해서 해커가 이 약점을 파고들면 여러분 컴퓨터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. 정말 무서운 건 그냥 압축 파일 하나 풀었을 뿐인데 PC의 제어권이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? 이 취약점들은 CVE2025-1001 그리고 1001이라는 공식 번호를 받았고요. 세상에 알려진 건 2025년 10월 7일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영향을 받는 버전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는 거예요. 21.02 버전이면 꽤 오래전 버전인데 거기서부터 가장 최신이었던 24.09 버전까지 전부 해당됩니다. 그리고 이건 윈도우 시스템 사용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.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요? 자, 이럴 때 보는 게 바로 CVSS 점수라는 건데요. 보안 취약점의 위험도를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. 10점 만점에 무려 7.0점을 받았어요. 이 정도면 높음 등급이거든요. 와, 이건 진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자, 그럼 해커들은 대체 어떻게 공격을 하는 걸까요?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심볼링 링크라는 기술에 숨어 있습니다. 심볼 링크라니 좀 생소하죠? 이게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바로가기 기능이랑 비슷한 건데 어떻게 이 단순한 기능이 무서운 무기로 돌변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볼링 링크, 줄여서 심링크라고도 하는데요.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별거 아닙니다. 우리 컴퓨터 바탕화면에 만드는 바로가기 아이콘 있죠. 딱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실제 파일은 저기 다른 폴더에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그 파일로 바로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. 바로 여기서 공격의 핵심 원리가 드러납니다. 자, 화면 왼쪽을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경우예요. 압축을 풀면 파일이 당연히 그 압축품 폴더 안에 얌전히 들어가 있죠. 아주 안전합니다.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. 이게 바로 악성 경로입니다. 공격자는 이 심볼링 링크, 그러니까 가짜 바로가기를 파일 안에 심어둬요. 그래서 압축을 푸는 순간 파일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바탕화면 같은 아주 중요한 시스템 위치로 슬쩍 경로를 바꿔치기 해버리는 겁니다. 결국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한 보안 분석가의 말을 빌리자면 70회 압축 해제 로직이 심볼링 링크가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건데요. 다시 말해 70핍이 이 가짜 바로가기가 진짜 어디로 연결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깜빡한 거예요. 해커들은 바로 이 결정적인 허점을 정확히 파고든 거고요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이 심볼링 링크라는 허점을 가지고 공격자가 실제로 어떻게 우리 PC를 공격하는지 그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. 악성 G 파일이 우리 손에 들어와서 PC가 감염되기까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. 공격 시나리오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. 자, 첫 번째, 공격자가 아주 교묘하게 만든 G 파일을 준비해요. 이 안에는 악성 실행 파일, 즉 페이로드와 함께 아까 말한 그 가짜 바로가기, 심볼릭 링크가 들어 있습니다. 두 번째,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취약한 버전의 7-10으로 압축을 풀기 시작하죠. 바로 이 순간,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. 그 가짜 바로가기가 먼저 압축이 풀리면서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바탕화면 같은 민감한 곳으로 살짝 바꿔놓습니다. 마지막 네 번째,
뒤따라서 진짜 악성 파일이 압축 해제되는데요. 7D10은 속아 넘어간 경로를 그대로 따라서 원래라면 절대 가선 안 될 바탕화면에 이 악성 파일을 턱하니 풀어놓게 되는 겁니다. 와, 이 얘기만 들으면 정말 당장 7집을 지워야 할 것 같고 굉장히 불안하실 수 있는데요. 하지만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이 공격이 실제로 성공하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하거든요. 이제부터는 이 공격이 어떤 조건에서만 가능한지, 그래서 실제 위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. 다행히도 몇 가지 중요한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. 첫째, 이 공격은 윈도우 시스템에서만 통합니다. 맥이나 리눅스 사용자는 괜찮다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. 둘째로, 그냥은 안 되고 컴퓨터에 개발자 모드가 켜져 있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7집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했을 경우에만 공격이 성공합니다. 보통 우리가 파일을 이렇게 실행하진 않죠. 바로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이 공격은 아무한테나 무차별적으로 퍼뜨리는 것보다는 특정 인물이나 조직을 노리는 표적 공격에 사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. 이론은 다 알았으니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? 이 위협으로부터 내 PC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 해결책과 보안 수칙들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해결책은 정말 간단하고 명확합니다. 지금 당장 7집을 25.00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세요. 개발팀에서 이미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패치 버전을 내놨습니다.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바로 내가 쓰고 있는 7집 버전 확인하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.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 물론 업데이트가 최선이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보호 조치들이 더 있습니다. 첫째, 당연히 내가 쓰는 버전이 몇인지부터 확인해야겠죠? 그리고 혹시라도 업데이트가 바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압축 풀 때 심볼릭 링크 지원 기능을 끄는 방법도 있습니다. 또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인터넷에서 받은 압축 파일은 열기 전에 꼭 최신 백신으로 먼저 검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요. 특히 회사 같은 곳에서 자동으로 대량의 파일 압축을 푸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과정에 취약한 버전의 7-집책을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7집 사례는 사실 꽤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.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안전하다고 믿고 사용하는 이런 간단한 도구들조차 언제든 공격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. 여러분의 컴퓨터에는 혹시 이 70처럼 설마 이게 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또 다른 프로그램은 없을까요?